안녕하세요. 노트북 리뷰는 다나와 놀이다의 태꾼입니다. 이번 영상은 정말 여러분들이 혹할 만한 가성비 노트북을 가져왔거든요. 40만원대 극가성비라서 누군가에게 선물하기에도 부담없는 노트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게다가 이름만 들어도 든든한 삼성전자의 노트북입니다. 사용 용도로 보면 인터넷, 문서 작성, 포토샵, 인강 동영상 시청같이 간단한 용도로 활용하기에 좋은 노트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노트북은 40만원대로 부담없는 가격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가격에 역시 삼성의 AS 서비스까지 생각한다면 정말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성능만 놓고 보면 인텔 펜티엄 CPU가 들어갔으니까 딱 적당한 가격대로 보여지겠지만 디자인이나 구성품을 보면 이 가격에 팔아도 이윤이 크게 남을까? 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미친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그래도 펜타코어 CPU라서 웬만한 작업이나 포토샵 같은 것도 막힘없이 할 수 있는 성능이고요. 윈도우 11 프로 정품까지 기본으로 들어갔다는 게 정말 많이 놀라웠습니다. 윈도우 11 홈 버전도 따로 사려면 18만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프로 버전, 물론 이 노트북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OEM 버전이긴 하지만 40만원대 노트북에서 윈도우 11 프로 정품이 기본으로 깔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그 밖에 메탈 상판이라서 튼튼하고 디자인도 예쁘지요. 모니터 베젤도 슬림하고 잘 빠졌죠. PD 충전 지원에 어댑터도 엄청 작아졌죠. 이번 영상을 쭉 보시다 보면 40만원대 노트북답지 않은 정말 다양한 장점들이 눈에 보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가성비도 가성비지만 디자인도 진짜로 가격 대비 너무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영상에서처럼 색상은 그라파이트 색상과 실버 색상 두 가지인데요. 두 색상 모두 호불호 없을 것 같이 너무 잘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호불호를 넘어서 40만원대 노트북이 맞나 싶을 정도로 고급스러움까지 느껴집니다. 보통 성능이 낮고 저렴한 노트북일수록 디자인도 저렴해 보이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이치일지도 모르는데요. 삼성 갤럭시북 2는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 게 좋았습니다. 저가형 노트북인데 모니터 상판을 메탈 소재로 사용한 것만 보아도 정말 굉장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겠습니다. 그냥 디자인만 봤을 때는 몸값이 2배 이상은 비쌀 것 같습니다. 정말 가격 대비 깔끔한 마감 상태 그리고 퀄리티 있는 디자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화면을 최대 180도까지 펼칠 수 있는 컨설팅 모드를 지원하는데요. 회의나 상담 중에 마주 앉은 사람에게 화면을 공유할 때 좋은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가형 노트북이면 모니터 베젤 같은 것도 두꺼울 법 하잖아요. 그런데 모니터 베젤 역시 굉장히 슬림해서 세련되고 몰입감 있는 화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께도 1.85cm여서 슬림한 편이고요. 웬만한 노트북 가방이나 파우치에 충분히 여유있게 수납될 것 같습니다. 잠시 구성품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노트북 본체 외에 화이트 색상의 유선 마우스, 45W USB PD 충전 어댑터, USB Type-C 충전 케이블로 구성되었고요. 일단 유선 마우스라도 동봉해주는 점은 당연히 없는 것보단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볍고 화이트 색상이라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구성품 중에서는 어댑터가 진짜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저렴한 노트북을 구매하면 어댑터 앞뒤로 케이블이 늘어진 이런 형태의 어댑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삼성 노트북도 가성비 모델 같은 경우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런 어댑터가 들어있었죠. 그런데 삼성전자 갤럭시북 2에 들어간 어댑터는 스마트폰 어댑터와 모양도 크기도 비슷한 USB-C 어댑터가 들어갔어요. 게다가 케이블 분리형이라서 휴대까지 매우 간편하고요. 무게도 측정해보면 108g으로 정말 가볍습니다. 40만원대 노트북을 구매하면서 어댑터까지 이렇게 가볍고 좋은 걸 넣어줄 줄은 몰라서 저도 처음에는 좀 놀랐습니다. 노트북의 휴대성 역시 제법 괜찮습니다. 15.6인치로 제법 크지만 무게는 직접 측정했을 때 1.78kg 정도로 측정되었고요. 구성품을 다 합쳐도 2kg를 넘지 않죠. 가성비 노트북에 이 정도 휴대성이면 정말 감지덕지 아니겠습니까? 프로세서는 인텔 펜티엄 골드 8505가 탑재됐습니다. 1개의 성능 코어와 4개의 효율 코어로 구성된 펜타코어 프로세서로 멀티태스킹 성능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시네벤치 R23은 멀티코어 점수에서 최대 4469점이 나오면서 11세대 i7 모바일 프로세서 레퍼런스 점수보다 약간 낮은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펜티엄 프로세서라고 해서 이제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40만원대 노트북이지만 작업에서도 만족스러운 속도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 이전과는 좀 달라진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싱글코어 역시 최대 1482점의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습니다. 펜타코어로 멀티태스킹 성능이 상당히 좋고 이처럼 단일코어 성능도 뛰어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무용도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픽은 인텔 내장 UHD 그래픽스가 탑재됐습니다.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벤치마크는 그래픽스 코어 최대 1726점이 나왔습니다. 3D 위주의 게임은 돌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리그 오브 레전드 정도 플레이할 수 있는 점수입니다. 메모리는 3200MHz 대역폭에 DDR4 4GB가 1개 들어갔습니다. 여유 슬롯 역시 1개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어서 4GB 메모리를 하나 더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장 장치도 PCI Express 3.0 기반 M.2 NVMe SSD가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부팅 속도나 애플리케이션의 로딩 속도가 굉장히 빨랐고요.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 속도 측정 결과도 약 2000MB/s의 순차 읽기, 1100MB/s의 쓰기 속도로 준수한 편이었습니다. 삼성 SSD가 탑재돼서 품질은 보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용량은 기본 모델 기준 128GB입니다. 그리고 구매할 때 추가 옵션을 제공해서 메모리와 저장 공간 업그레이드를 가성비 있는 가격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점 또한 매력적입니다. 특히 처음 구매할 때 이런 추가 비용 지출이 부담된다거나 일단 사용해본 다음에 나중에 추가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처음에 기본 모델을 그냥 선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커말못이라 노트북 셀프 업그레이드는 절대 안된다 하는 분이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추천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셀프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쉽기 때문인데요. 노트북 하단에 보면 SSD나 메모리를 셀프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오픈이 가능한 2개의 도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저장 공간 용량을 늘리고 싶다면 HDD라고 써있는 도어를 열어서 보이는 나사를 전부 제거하고 2.5인치 크기의 SSD나 하드를 홈에 맞춰 끼운 다음에 역순으로 다시 조립하면 끝이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SSD 추가 계획이 없으신 분은 여기 가이드를 그냥 제거해버리면 무게가 53g이 줄거든요. 이거 생각보다 꽤 가벼워집니다. 램 용량을 증설하고 싶다면 노트북용 DDR4 3200이라고 판매하는 메모리를 사서 메모리라고 써있는 부분의 도어를 열고 이번엔 나사를 제거할 것도 없이 빈 슬롯에 이렇게 장착하면 끝납니다. 모니터 15.6인치 해상도 1920x 1080 풀 HD 16:9 디스플레이가 탑재됐습니다. 16:9 비율로 인강이나 유튜브 동영상 시청에 좋습니다. 주사율, 핵제한율이나 밝기는 일반적인 보급형 사양이라서 게임, 디자인 작업보다는 인터넷, 문서 작성 용도로 적합하겠습니다. 모니터 상단에는 720p의 HD급으로 화질이 좋은 웹캠 역시 포함되어 있고요. OS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려 윈도우 11 프로가 깔려 있습니다. 옵션에 따라서는 최신 한컴 오피스까지 끼워져서 한글을 사용하는 분들은 가성비 좋게 정품 윈도우랑 한컴 오피스까지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가격은 2024년 1월 초 기준 기본 모델 47만 9천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키보드는 3열 숫자 패드가 포함된 풀사이즈 키보드가 들어갔습니다. 숫자 패드가 있어서 문서 작성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키보드의 타건감은 그렇게 특별한 건 없습니다. 사용해보면서 느꼈던 건 굉장히 가볍고 조용한 느낌이 드는 키보드라고 생각되었는데요. 사무실이나 공공장소에서 사용할 때 가장 무난한 키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1열에는 FN 키 조합으로 유용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FN ESC 키 조합은 삼성 온라인 상담 센터 연결, F1 키 조합은 삼성 세팅즈 앱, F10 키는 웹캠과 마이크를 켜거나 끌 수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되고요. F11은 성능 모드 변경으로 사용 용도에 맞게 노트북의 성능과 배터리 효율을 조절하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사운드 크기, 화면 밝기 등의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터치패드 역시 저가 노트북이지만 이전보다 넓어진 터치패드가 탑재돼서 사용성이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포트 구성은 왼쪽에 USB 3.2 제넌 타입 A, HDMI, RJ45랜, USB 3.2 제넌 타입 C 2개가 있고요. 오른쪽은 마이크로 SD 카드 리더기, 오디오 마이크 콤보 잭,
USB 2.0 단자, 그리고 시큐리티 슬롯으로 구성되었습니다. USB 타입-A와 타입-C 단자는 각각 2개, HDMI의 유선랜까지 요즘 썬더볼트가 탑재된 노트북보다 오히려 정말 많고 다양한 포트가 구성되어 있죠. 그냥 노트북에 바로 이것저것 물려서 사용하기에는 정말 부족함 없는 좋은 구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노트북은 작업에서의 프로세서 성능은 준수한 편이지만 등급이 낮은 내장 그래픽으로 게임은 추천하기 어려운 노트북입니다. 그래도 게임 성능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오버워치2 배틀그라운드 리그 오브 레전드를 실행해 보았습니다. 오버워치2는 1920x 1080 해상도 그래픽 렌더링 스케일 자동으로 세팅하고 최상 프리셋에서 최저 0.1, 최대 12.3, 평균 1.8 프레임, 그래픽 설정 낮은 프리셋에서는 최저 0.3, 최대 32.4, 평균 11.7 프레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게임은 실행 가능하지만 플레이는 불가능한 수준을 보여주었고요. 배틀그라운드도 실행해 보았습니다만은 실행은 가능하지만 로비 진입 자체도 너무 오래 걸려서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라서 그냥 패스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의 경우 1920x 1080 해상도에서 안티엘리어싱 설정을 활성화했고요. 그래픽 설정 매우 높은 프리셋에서 최저 1, 최대 87, 평균 64프레임, 그래픽 매우 낮은 프리셋에서는 최저 1, 최대 99, 평균 71프레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경우는 5에서 10분에 한 번꼴로 프레임이 드롭되면서 1초 정도 잠깐 멈추는 현상이 있었고요. 그것 말고는 부드럽게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좀 더 부드럽게 진행하려면 메모리를 업그레이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텔 펜티엄 골드 8505 프로세서가 탑재되었기 때문에 발열 스트레스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일단 측정해 보았습니다. 역시 오버워치2 게임 중에 CPU의 평균 온도는 69°C 정도로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CPU 클록 역시 평균 3.6GHz의 부스트가 나오면서 성능 저하는 크게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키보드 상판, 노트북 하판, 모니터 전면, 후면 모두 영상과 같이 구역을 나누어서 온도를 측정해 봤는데요.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는 아이들 상태에서는 영상과 같은 결과가 나왔고요. 시네벤치 테스트 중에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많은 열을 발산해야 할 CPU 프로세서조차 게임 테스트에서 본 것처럼 발열이 크게 없다 보니 고사양 작업 중에도 노트북이 크게 뜨거워지는 부분은 전혀 없었고요. 발열 통풍구가 위치한 모니터 우측 부분이나 키보드 상단 부분만 약간 미지근한 정도로 스트레스를 1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소음은 노트북 스페이스바 상단 10cm 높이에서 측정했고요. 대기 상태에서는 29에서 30dB, 풀로드 상태에서는 41에서 42dB로 일반적인 게이밍 노트북보다 20dB 정도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측정 결과로도 정말 사무용 노트북으로 적합한 노트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는 44W 용량이고요. 사용시간 테스트로 배터리가 100% 남은 상태에서 화면 밝기 100%, 사운드 크기 30에서 넷플릭스 영화를 약 1시간 동안 시청한 결과 남은 배터리는 89%였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물론 작은 편이지만 펜티엄 프로세서의 효율이 워낙 좋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해도 끄떡없는 걸로 보입니다. 이번 단화 1월 표준 노트북 삼성 갤럭시북 2는 누가 보아도 가성비가 정말 좋은 노트북입니다. 성능부터 디자인, 어댑터 같은 사소한 부분까지 가격대 이상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던 노트북입니다. 이렇게 저렴한 가격의 노트북이지만 삼성 제품이기 때문에 삼성의 다른 제품과 동일하게 전국 각지의 삼성 서비스 센터에서 편하게 우수한 AS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또한 큰 장점이고요. 갤럭시 노트북인 만큼 갤럭시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작업하는 것 또한 이번 삼성 노트북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갤럭시 제품 간의 연결을 통해 작업의 효율을 높여주는 갤럭시 에코시스템부터 갤럭시 기기끼리 간편하게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퀵쉐어, 갤럭시 탭 태블릿 PC에 노트북 화면을 추가로 띄울 수 있는 세컨드 스크린, 스마트폰 기존 변경 시 데이터를 복사해서 옮기는 것처럼 노트북 변경 시에도 기존 노트북의 데이터도 간편하게 전송할 수 있는 갤럭시북 스마트 스위치, 빅스비 AI 음성 명령 기능과 스마트 싱스로 삼성 가전제품 제어, 마지막으로 휴대폰의 앱이나 파일을 갤럭시북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사용자 휴대폰 앱까지 프리미엄급 삼성 노트북에서 지원하는 대부분의 편리한 연동성까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점 또한 매우 훌륭합니다. 이런 장점들은 다른 회사의 가성비 노트북과 차별화된 점이라고 생각되고 이번 노트북을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노트북은 윈도우 11 프로 정품이 기본 설치되었고 업그레이드 편의성과 AS 서비스가 좋아서 먼저 초심자분들께 추천하고 싶고요. 인터넷, 동영상 시청, 문서 작성, 포토샵 등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을 갖고 있다면 40만원대의 가격으로도 만족스러운 성능과 디자인 그리고 편의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노트북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노트북 리뷰는 다나와 놀이다의 태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